네, 옹긴과 드림 42회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그 21과 24가까지인데 문법은 23가까지니까요. 이제 좀만 더 하면 저희가 끝이 보입니다. 신보혜 씨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 다른 분들의 근황도 들어보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드디어 11월 4일인가에서 6일까지 안동에서 뭐 이상한 세계 인문학 포럼인가 이름을 제가 맨날 까먹는데 여간 거기 가서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인문학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발표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얻어서 사실은 뭐 비행기 티켓에 눈이 멀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살 오토바이를 정했습니다. 제가 좀 인스타로 신기해서 이제 따라서 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날 오토바이들을 막 그 고치고 뭐 그래서 타시는 분이 계신데 문학도 좀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친한 척 하다가 물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우연히 얻은 그 어떤 시골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영광님에 대한 추억으로 안 팔고 20년 썩혀두다가 이제 건네준 걸 복원한 오토바이를 이제 제게 건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토바이가 이름도 재밌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전 시대를 모를 땐 알 수가 있는데 그 오토바이 한국에 옛날에 저런 게 있었어요. 대림 혼다랑 효성 스즈키라고 해서 그 일본 회사와 합작을 해서 오토바이를 만들던 때가 있던 거죠. 그래서 효성 스즈키라고 해서 지금 일본의 거대 오토바이 회사 중 하나인 스즈키랑 이제 합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중국산만 그냥 떼어다 파는 회사가 됐다고는 하지만 여간 그래서 되게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의 조선의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면서 독자적인 개발로 최초의 125cc의 그 바이크를 만든 곳이 이제 스즈키랑 이제 제휴를 끝내고 만든 게 효성 크루즈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아주 관리가 그래서 30년 됐는데 적상 거리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쌓인 거리가 1만 킬로밖에 안 됩니다. 제가 벌써 3천 킬로가 넘었거든요. 이 두 달, 세 달 만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할아버지가 설레설레 조금 타시면서 1만 킬로 타고 20년 썩혀둬서 엔진이 거의 새거 수준이어서 엔진이나 이런 것도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게 이제 내연 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돼서 지금 빨리 한국에 갈 마음에 부풀고 있습니다. 예, 여간 각자 취미 생활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온긴가 드림 채널에 그 오토바이 얘기와 이 기타 등등 잡스러운 소리들을 올리고 있으니 심심한 분들은 켜두고 보시고 조댓구알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등등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21과 저희 저번 시간에 조금 읽고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었죠. 다시 한번 그 이제 환기시킬 겸 앞에를 좀 읽어본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광고를 해드리면 요게 요 보이시죠? 요게 이 멕시코가 자, 요렇게 하면 보이나? 멕시코가 그 뭐냐? 고추로 유명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고추가 왜 화면이 이렇게 끊기지? 고추가 엄청 많고 맛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끝이 없는데, 어, 이 엄청난 포테이토 칩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언젠가 멕시코 오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켜볼 테니 따라서 읽어보시죠. 자, 21가 켜보겠습니다. 화면이 네, 네, Lektion 21. Ein Telefongespräch. 네. Ein Ion Telefongespräch. Ein Telefongespräch. Gespräch. 그죠? 제 21가로 전화 통화라는 거였고요. 그다음 보죠. Dialog. Minho hat vor, am kommenden Wochenende mit seinem Freund Florian nach Oberstdorf in die Alpen zu fahren. 네.
Mino hat Mino hat vor vor, am kommenden kommenden Wochenende mit seinem Wochenende Freund mit Florian seinem nach Freund Oberstdorf Florian in die nach Alpen zu fahren. 그죠? 저희가 해석을 했던 게 민어 hat for haben 동사가 분리동사로 뭐를 앞서서 갖고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였었죠. 그래서 민어는 뭐뭐 할 예정이다 했는데 명사 대신해서 지금 주 부정사 구가 왔죠. 그래서 민어 hat for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zu fahren 이라고 해서 민어는 갈 예정이다. fahren이라고 하면 보통 원동기로 그 동력이 있는 걸 타고 갈 때 fahren을 보통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민호는 갈 예정이다. 앞에는 다 그 zu fahren에 걸리는 부사구들로 보면 되겠죠. Am kommenden Wochenende. 다가오는 주말에. 이것도 저희가 comment에다가 d를 붙이면 현재 분사 comment가 된 게 형용사 격변화로 분사가 형용사 카테고리로 넘어와서 분사법이라고 한대죠. 그래서 다가오는 주말에 그죠? mit seinem Freund Florian 하면 자기의 친구인 플로리안과 그다음 nach Oberstdorf in die Alpen 하면은 인 다음에는 방향이니까 그 사격 쓰고 nach는 삼격일 수밖에 없으니까 써서 알프스 산맥에 있는 산정 마을로 떠나려고 한다. 거기까지 봤고요. 그다음 Er sucht eine günstige Übernachtungsmöglichkeit im Internet und findet ein Hotel, das von vielen Leuten empfohlen wurde. 네. Er eine günstige Übernachtungsmöglichkeit im Internet und findet ein Hotel, das von vielen Leuten empfohlen wurde. 그죠. 그래서 그는 서치한다. 무엇을 eine günstige 이것도 형용사 격변화 여성 단수 사격으로 온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의 저렴한 Übernachtungsmöglichkeit, Möglichkeit가 여성 명사로 가능성. 이거 Übernacht이 밤을 보내다 하니까 이제 약간 숙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렴한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싸게 잘 곳을 찾고 있다. 한국어도 이런 식으로 서술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는 싸게 잘 만한 곳을 인터넷에서 찾다가 und findet 발견하게 된다. ein 호텔 호텔 하나를. 그런데 그 호텔이라 함은이라고 하면서 das 관계대명사절 나죠. das 블라블라블라 empfohlen wurde.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걸로 드디어 수동태의 그 어, 정확히는 동작 수동태가 werden 동사를 보조동사로 써서 원래 동사를 과거분사로 쓴대죠. empfohlen은 empfehlen 추천하다의 과거분사니까 empfohlen wurde 하면은 추천되어짐인데 이제 그것을 시제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 werden 동사를 현재로 쓰면 현재 비완료인데 empfohlen wurde 과거 시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동작 수동태의 과거 비완료 시제겠구나. 이 능동태 할 때랑 제일 차이로 주의해야 하는 게 능동태에서는 과거 분사가 나오는 시제면 무조건 완료 시제였는데 수동태에서는 정확히는 동작 수동태 대체 시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원래 타동사처럼 그 사격 지배동사는 요런 놈들을 과거 분사와 함께 쓰다 보니까 비완료 시제일 때도 일단 무조건 과거 분사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empfohlen wurde, 그러니까 Das Hotel wurde empfohlen 하면 과거 비완료 시제고 만약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쓰려면 그 werden 동사를 또 이제 완료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werden은 보조 동사가 4인이니까 Das Hotel war empfohlen worden 이렇게 나와야지만 과거 완료 시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어졌었던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추천되어졌던 지곤 했었던 그런 호텔을 찾게 된다. 음, 그런데 뭐에 의해서 폰 필린 로이텐 하면은 그 추천을 하는 동작의 실제 동작주를 말을 할 때 우리가 폰을 쓴다까지 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Er ruft nun ein Hotel an, um ein Zimmer zu reservieren. 네. Er ruft nun ein Hotel an, um ein Zimmer zu reservieren.
anrufen, rufen은 부르다인데 anrufen 하면 전화 걸다 이런 것들이 된댔죠. 그래서 er ruft nun, 그래서 이제 그는, 눈은 이제 그러면 그런 뜻입니다. 눈이 제일 유명하게 쓰는 거는 이제 괴테 파우스트의 독백에서 합, 눈, ach, 필로소피 하면서 아, 이제 나는 모든 공부를 다 끝내고도 결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지혜의 극에 다다르고도 절망하는 어떤 그 반인 반신에 가까운 파우스트 박사의 그 절규가 합, 눈 그 대사를 어떻게 치냐에 따라서 이제 멋들어짐이 달라지는데요. 언젠가 저는 독일어를 동문과에 2학년으로 곧장 편입하는 바람에 첫 주에 곧장 그걸 외우기 시킴 당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안 외웠습니다. 전 게을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파우스트 독백은 한번 외워서 한 번쯤 두면은 독일어 학습자로서 뽀대가 극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가 요 수업이 끝나고 한 번쯤 외우는 걸로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둬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여가 눈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er ruft nun ein Hotel an. 그래서 이제 그가 아인 호텔이 아니고 다스 호텔로 써주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죠? 왜냐면 어떤 호텔에다 전화를 한다가 아니고 이미 앞에서 어떤 호텔인지 말을 해줬으니까 사실은 er ruft nun das Hotel an 이제 그 호텔에다 전화를 한다. 그게 사실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뭐 하기 위해서 주 부정사 우리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할 때 일반 주 부정사구와 다르게 umzu를 쓰면 되죠. umzu reservieren 하면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데 뭘 예약하느냐 그 reservier는 사격 지배 동사니까 그 격지배에 걸리는 대상물 그러니까 흔히 목적어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움추 사이에다 다 집어넣는 거죠. 주 부정사도 다 주 앞으로 뺐던 것처럼. 그래서 ein Zimmer 방을 하나 예약하려고 그 호텔에 전화를 한다. 거기까지 고요. 그 다음 이제 보면은 안게슈텔터랑 민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안게슈텔터도 저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 형용사 격변말 이게 안슈텔렌이 슈텔렌이 어디에 세워두다고 안슈텔렌이 그 무엇이냐 그러니까 누군가를 일하게끔 거기에 배치하다라는 뜻이 돼서 배치시키다 혹은 고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거의 과거분사가 angestellt입니다. 영어의 employee도 같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과거분사가 명사화하면은 고용된 남자, 고용된 여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 관사가 없을 경우는 그냥 이 there des them then 그 형용사 격변화를 형용사가 그 대신 그 형용사가 아니고 한정사의 그 격변화 성수 격변화를 형용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받아준대죠. 그래서 남자로 쓰려면은 there des them then에 해당하는 거여서 der Angestellte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ein Angestellter 이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관사 없을 때도 Angestellter 이렇게 뒤에가 변하는 게 딴 게 아니고 같은 남자여도 이 정관사가 앞에 있느냐 부정관사가 앞에 있느냐 관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형용사처럼 격변화 돼줘야 됩니다. 요건 저희가 이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그 직원과 민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Hotel Blaues Haus, guten Tag. 네. 호텔 블라우스 Guten 그렇죠. 지금 이 컴퓨터를 남의 걸 피는데 오늘 수리가 끝났을려나? 제 메인보드가 또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여기 호텔 블라우에스 하우스 구텐탁 하면은 청와대입니다. 파란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냥 호텔 이름이겠죠. 그 다음 이어서 보죠. Guten Tag, ich möchte für nächstes Wochenende ein Doppelzimmer reservieren. Haben Sie noch Zimmer frei? 네, 읽어볼까요? Guten Tag. Tag, ich möchte für nächstes Wochenende ein Doppelzimmer reservieren. Haben Sie noch Zimmer frei? 네, 하면은 구텐탁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ich möchte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접속법이라고 했었죠. mögen 동사의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이거 지금 채팅창에다 쓰고 있었군요. 뭐 큰 상관없겠죠. 음, 별로 많이 쓰지도 않았으니까. 저기, 이렇게 해서 쓰면요. 그, 뮤겐 동사의 그, 직설법 과거 비완료 시제가 모흐트잖아요. 모흐트. 근데 요거의 그 접속법 과거 비완료 시제가 원래는 정확히는 뮤히텐입니다. 뮤히테. 그래서 직설법에다 umlaut 쓴 게 접속법의 과거 시제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크트 하면 바랐다인데 에, 이게 저걸로 하면 만일에 대한 결과절이나 조건절에 대해서 바랐을 텐데요. 이렇게 해서 원래 지금에서부터 시제도 그렇고 멀리 떨어뜨려 주니까 그게 일종의 겸손 어법이 돼가지고 ich möchte 제 만에 하나 제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ich möchte 블라블라블라 reservieren 예약을 했으면 싶은데요. 이런 뜻이 된다고 했었죠. 무엇을? für는 겨냥이라고 했었죠. für nächstes Wochenende. für 다음에 사격으로 해서 nächstes 사격이죠. das des dem das 중성 단수 사격으로 해서 Wochenende에 걸리니까 다음 주말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말을 위해서 ein Doppelzimmer 하나의 더블룸을 예약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고 haben Sie noch Zimmer frei? 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한국어로는 빈 방이 있습니까? 일 텐데 no는 여전이고요. 당신은 방을 빈 상태로 갖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haben Sie frei 복수로 쓰면 haben Sie die der den 니까 freie Zimmer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겠죠. 단수로 쓰든 뭘로 하든. 근데 혹은 뭐 ein 뭐 이렇게 어떤 한 freies Zimm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야지 명사를 곧장 꾸며줘서 이게 하나의 명사군이 되는데 haben Sie noch Zimmer frei라고 하면 이때는 문법적으로 보면 Zimmer frei 이렇게 써가지고 갑자기 시머파이 이렇게 써서 이게 나눠져서 시머가 목적어고 파이가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저희가 몇 번 말했던 I find you nice랑 똑같은 문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방을 비어 있는 상태로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쓰면서 그러니까 한국어는 빈 방이 있나요? 이렇게 쓰는데 독일어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거에 이제 성수격을 일치시켜서 앞에다 관형사처럼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목적격 보어로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독일어로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소 관찰을 안 하고 그냥 한국어처럼 이제 독일어를 번역해서 쓰다 보면 이걸 뭐 파이에치머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도 뭐 자연스럽지 않은 독일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나 이런 건 남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주변을 실제 그 언어권에 살면서 항상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그리고 그런 습관을 들이려면 자기가 애초에 어떤 요소 하나하나로 분해가 되는지 언어라는 게 그리고 그 분해를 해서 그걸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수 있는지 에,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게 사실은 문법에 대한 인도 유럽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겠죠. 근데 그 이해가 독일어만 갖고는 독일어 안에 모든 관절을 다 보기 힘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배우면서 인도 유럽어 전체를 좀 다시 또 조망하는 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저희가 이미 이 꼼꼼하게 배운 걸 기초로 하면은 독일어는 성수격이 여전히 남아있는 언어고 불어나 스페인어와 달리 그래서 음, 제가 뭐 말을 좀 빼먹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독일어 문법을 저희가 같이 배우면서 계속 제가 중요시했던 부분은 사실은 단순히 독일어를 뭐 자연스럽게 뭐 한다 요새 일상어를 잘한다 보다도 인도 유럽어 전체에 대한 이해를 나중에 다른 언어하고도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토대를 이제 쌓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거를 주의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나 이런 거는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일직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산스크리트 한 2년 정도 배우면 배울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는 문법적으로도 시제가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순환 구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인도 철학의 시간이라는 게 그 순환 시간이잖아요. 윤회 사상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 언어의 시제가 순환 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궁금한데 AI에게 물어볼 정도의 아직 그 체력은 없고 그래서 아직 다 안 찾아봤는데 여간 산스크리트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어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산스크리트어는 제가 지금 일주일에 12시간씩 그 전문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그런데 38시간 배워서 겨우 철자를 끝냈습니다. 38시간 배우면 철자를 끝낼 수 있다. 그래서 히라버보다 한 3배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자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냐라고 하면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저희가 언어가 선형 구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언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든 위에서 아래로 쓰든 하는데 한글만 해도 약간 그런 곳에만 일직선에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난이도를 확 올리는 게 음절 단위로 끊으면서 그 음절을 음절 단위라고 해도 중국어나 일본어는 그냥 하나의 글자가 항상 정해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음과 모음을 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데 이놈의 모음이 어떨 때 오른쪽에가 있고 어떨 때는 살짝 오른쪽 아래가 있고 어떨 때는 아래가 있고 어떨 때는 오른쪽과 아래에 같이 붙어 있어서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거기에다 자음도 받침이랍시고 왼쪽에만 붙는 게 아니고 이제 밑에다가 가고 약간 그러니까 사실 그 조합을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짜증이 나는 조합이거든요. 뭐 과학적이든 뭐든 뭐 아무리 좋은 말을 미사역을 갖다 붙여도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한술 더 떠서 한국어는 적어도 모음이 자음 왼쪽으로 가진 않잖아요. 발음상 가라고 하면 기역이 발음되고 아가 발음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는 신뢰를 범하진 않잖아요. 산스크리트어는 그런 신뢰를 무자비하게 범합니다. 무자비하게 범하고 자음과 자음 두 개를 붙이면 아예 글자가 달라지고 아니면 자음 안에 자음을 다시 그려놓기도 하고 심지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반찬 반찬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니은을 반찬할 때 니은을 저기 뭐야 반이 하나의 음절이 되니까 반의 니은을 그 바 밑에다 붙이잖아요. 산스크리트어는 악랄한 게 반찬이라고 할 때 실제 발음은 반찬이 맞아도 느찬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죠. 느찬 그렇게 해서 니은과 치읓을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도대체 받아들이길래 얘네들은 데바나가리도 사실 인공 문자에 가깝거든요. 그게 브라만 계급이 이제 15세기 아마 그쯤 거의 그래서 이제 약간 썰로 뭐 한글과 어떤 뭐 모종의 관련성이 있다 그런 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영화 원래부터 산스크리트어가 기원 전부터 쓰던 데바나가리 글자로 쓰던 게 아니거든요. 다 걔네들은 구술 전승이기 때문에 사실 문자 체계로 그렇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지? 여하간 그래서 인도 유럽어가 하지만 상통하는 게 있어서 조금씩 이해를 해두면 좋아서 제가 요거 끝난 다음에 제가 정했습니다. 요 독일어 문법이 끝나고 한 이렇게 1시간씩 하면 한 2달에서 3달 정도 그 데바나가리 글자 읽기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아직 산스크리트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글자 정도는 이제 그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글자를 보다 보면 야, 저런 식으로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글자인데 한 번쯤 익혀보면 요가 같은 거 하면서 괜히 한번 이건 옴이라는 글자군요. 이런 말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죠. 붓다라고 하는 것도 무드라고 하는 게 깨닫다라는 동사여서 그 깨달은 깨달음을 얻은 자 하면 붓다가 되고, 보담이 하면 나는 깨닫는다, 요런 것까지 제가 어제 배워서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그걸 배우는데 1달이 넘게 걸렸다.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목적 보어를 얘기하다가 잠깐 또 샜군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자, 있습니다. Warten Sie bitte einen kleinen Moment. 네. Warten Sie bitte einen kleinen Moment.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때 잠시만 einen kleinen Moment는
사격이어도 와트는 목적어라기보다 이때 와트는 기다리다를 자동사로 쓴 거고 누구를 기다리다 하면 아우프 다음에 사격이었잖아요. einen kleinen 모멘트는 우리가 어떤 시간의 지속을 통으로 말을 할 때 하루 동안, 하루, 이틀, 3일, 잠시 이런 말들 할 때 시간을 우리도 에브리데이 영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격을 쓰면 그게 시간에 대한 부사구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왜 사격이 목적어가 아니고 이런 게 되냐라고 하면 이미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척격이라는 게 로카티브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척격, 뭐 탈격, 어디에서부터 벗어난다라고 해서 뭐 메이드 프롬 이런 거 할 때 그런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격이 원래 네 개가 아니고 산스크리트어로 가면 뭐 일곱 여덟 개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격들이 점점 사라지고 흡수 합병돼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사격 시스템으로 이제 독일어는 장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일격이라고 해도 주어도 주어로 쓸 때만이 아니고 호칭에 그 부를 때도 되고 여러 가지 된댔죠. 그래서 이때의 사격은 목적어가 아니고 이렇게 사격 부사구로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Können Sie mir sagen, wie viel ein Doppelzimmer pro Nacht? 잠시만요. 갑자기 좀 뒤로 빠졌는데 다시 봐보죠. Können Sie mir sagen, wie 여기가 아닌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죠. Ja, für diese Zeit haben wir noch Zimmer frei. 네, 읽어주시죠. Ja, Ja, für für diese diese Zeit Zeit haben wir noch Zimmer frei. 네, für diese Zeit, 이 시간을 겨냥해서라면, 그러니까 그 이 시간이 언제겠습니까? 다음 주 주말을 겨냥해서라면, haben wir noch Zimmer frei? 우린 아직 방이 비어 있는 채로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 뭐죠? Wunderbar. Können Sie mir sagen, wie viel ein Doppelzimmer pro Nacht kostet? 네, wunderbar. Wunderbar. Können Können Sie Sie mir sagen, wie viel ein Doppelzimmer pro Nacht kostet? 음.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면 좋은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걸 아까 다른 외국어를 봐야지 오히려 한국어 분석도 더 잘 된다라는 게 한국어에선 쪼개서 생각을 안 하던 것들을 다른 외국어들과 비교하면 더 쪼개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어와만 비교해도 한국어는 그냥 뭐뭐이다라고 하면 그 이다가 어디에 있다 이다 비동사에 해당하는 게 영어도 그렇고 그냥 비동사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본어를 보면은 이루와 아루를 써서 동물들은 이루로 어디에 있다가 되고 무생물들은 이제 물건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아루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존재라는 것도 가치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스페인어로 가면은 독일어는 그냥 사인밖에 없지만 스페인어는 세르랑 에스타르 동사로 비동사를 또 구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르라고 하면은 항시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거.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런 걸 쓰는데 에스타르 동사를 쓰면은 그냥 변덕적이거나 가변적이거나 바뀌는 것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요런 말들을 쓸 때로 세르랑 에스타르 동사를 또 나눠 쓰고 여기에다가 그 또 우리의 또 이제 조금 찍먹해서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산스크리트어는 비동사가 또 세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에 어, 어떻게 존재하기에 다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진화의 어떤 결과까지 가는 걸로써의 이다를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참 그 어떤 우리가 그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간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wunderbar 분더가 원더, 그 경이 그런 뜻인데 바가 형용사나 부사화 해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놀랐군요 라고 아주 좋군요 그 말인 거고요. 캔시미어 싹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의문 문장을 그냥 부문장으로 붙여버렸죠. We feel 블라블라블라 코스테트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인도 필지머 그 더블룸 하나가 포낙트 밤 1박당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죠. Ja, gern.
Ein Doppelzimmer mit Frühstück kostet 57 Euro. 네. Ja, gern. Ja, Ein ein Doppelzimmer Doppelzimmer mit Frühstück kostet 57 41 Euro. 네. 야겐, 네, 물론이죠. Ein Doppelzimmer mit Frühstück. 그러면 früh가 이른, 일찍의 이런 뜻이고 슈틱이 한 조각이어서 이른 조각이 뭐냐라고 하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식 포함한 더블룸이 57유로입니다. 요새 돈으로 하면 9만 원인데 요새 물가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닐 수 있겠네요. 그다음. Und ein Doppelzimmer mit Halbpension kostet 72 Euro. 네. Und ein ein Doppelzimmer mit Halbpension Halbpension kostet 72 Euro. 네. 그리고 그게 아니고 halb Pension. 펜션이 그 집 우리가 어떤 사실 그 생활 거주가 가능한 걸 말을 해서 독일어에서는 halb Pension이라고 하면 이제 조식 석식 포함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두 끼 주는 거죠. 그거 해서 하면은 72유로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뭐죠? Und ich möchte noch gerne wissen, ob es im Zimmer einen Internetanschluss gibt. 네. Und ich möchte noch gerne wissen, ob es im Zimmer einen Internetanschluss gibt. 그쵸, 그쵸. 보면은, 이제 보면요. 그리고 저는 또한 아주 기꺼이 알고 싶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꺼이를 그냥 보조동사처럼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했었죠. 뭘 알고 싶냐? 알다, 모르다, 뭐뭐인지 판단하다 이런 것들과 함께 쓰는 부문장 접속 유도사는 뭐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옵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뭐뭐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어디야 눈이 es gibt 있다. 또 있다가 이렇게 독일어는 또 es gibt를 쓴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시뭐 방 안에 einen Internetanschluss, anschließen이 연결하다, 연결되다 그런 뜻인데 anschluss 하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 명사가 되면서 인터넷 연결이 방 안에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요 수동태 나와서 여기까지 보고 또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Bei uns wird ein kostenfreier Internetzugang in jedem Zimmer angeboten. 네. Bei uns Uns wird ein kostenfreier Internetzugang in jedem Zimmer angeboten. 여기 보면요. 이거의 원래 능동태 문장으로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Wir bieten ein kostenfreier Internetzugang in jedem Zimmer 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석을 하면요. 우리는 bieten 안 제공합니다. 무엇을? Ein kostenfreie Internetzugang jedem 모든 방마다 무료의 인터넷 그 접속을 제공합니다. 라고 될 텐데 요걸 수동태로 바꾼 건데 보면은 여기 주어가 그러니까 ein kostenfreie 인터넷 수강이 되겠죠. 그래서 무료 인터넷 접속을 in jedem Zimmer 각각의 방에 그러니까 ein 인터넷 수강 wird angebo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료 인터넷 접속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현재 비완료 시제를 쓰기 위해서 wird angeboten 나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von vielen Leuten 이 나왔었잖아요. 그 동작주 보어로. 근데 여기에서는 다시 볼까요? 여기에서는 원래 주어는 were였으면 우리가 제공하면 우리가 동작주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대신에 by uns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작주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이게 뭔 차이냐를 보기 위해서 어디 있어? 다음 페이지. 이렇게 가면은 저희 이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수동태 저번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 다음에 행위자가 사실은 폰만이 아니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폰 다음에 삼격하면은
실제 행위자, 그 동작의 주체를 말을 합니다. 동사의 주체가 아니고, 음, 동작의 주체를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비판받았다라고 하면 이 phone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금 본 것처럼 by를 쓰면은 어떤 그 장소나 그 어떤 공간 뭐뭐 옆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by를 보통 쓰면 공간이나 뭐 그런 것에 아니면 어떤 그 뭐죠? 주체 기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어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왜냐면 아까 인터넷을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인터넷 제공은 누가 하겠어요? 인터넷 회사가 하겠죠. 정확히 따지면은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돈을 내서 구독을 해서 이 공간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능동태에서 주어였다고 해서 무조건 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는 그냥 바이만 쓰는데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의 바이가 오히려 여기하고 어원이 같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두어시가 있습니다. 두어시라고 해서 사격을 쓰면 두어시는 말 그대로 모모를 통해서 모모를 가로질러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박지우를 때린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주먹으로 때리면 폰으로 걸리겠죠. 나에 의해 맞는다. 근데 내가 그 때리는 게 아니고 박지우를 인터넷 포럼을 통해서 비판한다. 라고 하면 폰 다음에 내가 되겠지만 인터넷 포럼을 통해서 모모를 통해서 비판받고 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이라고 할 때 그 모모를 통해 라고 하는 뜻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미트 다음에 삼격을 쓰면은 모모를 갖고서 수단에 대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박지우를 그 몽둥이로 때린다라고 하면 박주현은 몽둥이로 얻어맞는다. 박주현은 나에 의해 얻어맞는다. 이거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죠. 나에 의해는 폰담에 나고 몽둥이로 얻어맞는다라고 하면 미트 몽둥이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렇게 해서 보통 사실은 수동태일 때 요 네 가지 개념을 같이 또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냥 한국어로는 다 모모에 의해 이렇게 그냥 퉁쳐서 볼 수 있는데 요걸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한국어에서도 오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고요. 요거 하나 더 옆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 본 김에 이렇게 하면은 네, 여기 수동태 나온 김에 나머지들 시제나 등등 오늘 마무리해보고 연습 문제들 한번 혹시나 뭐 해도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나머지 볼 텐데 지금까지 일단 수동태를 본 것 중에 다시 한번 말을 돌리면요. 어떻게 왔냐면은 지금 원래 그 동사 변화 안에서 동사 변화를 꽁후가쓰연이라고 했었죠. 그 안에서 네 가지 기능이 있댔죠. 인칭과 그 서법과 태와 시간은 또 이제 시제와 시상이 나눠져서 시간은 여간 과거 완료, 과거 비완료, 현재 완료, 현재 비완료, 미래 완료, 미래 비완료가 있댔고 서법은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 부정법을 뭐 법으로 치냐는 뭐 딴 문제가 있겠지만 있고요. 인칭은 1, 2, 3인칭 단수 복수가 있고 태가 독일어는 그래서 뭐가 있냐라고 하면 능동태, 동작 수동태, 상태 수동태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작 수동태는 바로 werden 다음에 플러스 베아든에다가 지금 또 이게 스페인어로 자판이 돼 있다. 그러니까 베아든 다음에 그 과거 분사 쓰는 거고, 그죠? 상태 수동태는 사인을 보조동사로 해서 사인 다음에 과거 분사 쓴다고 했는데 아직 상태 수동태 형태는 안 봤지만 사실 보조동사만 바꾸면 돼서 크게 어려운 게 없댔죠.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동작 수동태든 상태 수동태든 원래 인도 유럽어의 위에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 그냥 사라졌던 수동태의 대체 표현으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동작 수동태는 라이브 사진이고 상태 수동태는 뭐 그냥 사진이다. 그리고 동작 수동태 말고도 여러 대체 표현들로 우리는 제귀대명동사라는 게 수동적인 뜻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제귀대명동사나 동작 수동태의 일부들이 뭐에서 왔냐라고 보면 바로 반사태 혹은 중동태에서 왔다라고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동작 수동태가 그래서 이제 재미난 걸 하나 보면은 바로 요 부분인데 맨 위에 두 줄인데 보통은 우리가 영어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결국 수동태는 타동성을 갖고 있는 문장만이 수동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동사 갖고만 수동태 쓰잖아요. 나는 누구를 때리다 라고 하면 박쥐는 나에게 때려진다. 근데 일본어나 독일어는 독특한 게 자동사 갖고 수동태를 만드는 각각의 문화적인 여러 이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도 여기 위에 두 문장 보면은 동작 수동태에 한해서 상태 수동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뭐뭐 되어진다, 행해진다라는 그 동작의 시퀀스의 느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동사 갖고도 그 동작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Man tanzt im Saal. Man tanzt im Saal. 사람들은 그 홀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걸 어떻게 수동태를 쓰냐라는 거죠. 근데 써버립니다. 만을 대신해서 정확히는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만은 삼격이 되면 von einem이 된댔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Es wird im Saal von einem getanzt. Es wird wird im im Saal von einem getanzt. getanzt. von einem은 대부분의 경우 생략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혹자에 의해서 누군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뜻이라고 했었죠. 그 저기 안에서는 홀에서는 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어의 이상한 시나리오랑 비슷한 것처럼 약간 저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포커스를 바꿔서 사람들이 열심히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위대한 개츠비야. 딱 내가 원하는 홀에 엄청난 큰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내가 문을 딱 열면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 다 춤을 추고 있고 그 동작이 나의 부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라는 좀 그런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쪼에 따라서 카메라의 각도나 그 내가 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사람들의 춤추는 거에 좀 더 집중해서 보는 느낌인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런 동작 시퀀스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살짝 이렇게 자동사를 갖고도 몇몇 이런 진행을 뜻하는 자동사들은 동작 수동태로 그 현재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S가 결국은 비어있는 가주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소 부사가 앞으로 오면 S도 생략됩니다. von INM만 생략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결과로 뭐라고 나오면 읽어보죠. Im Saal wird getanzt. Im Saal wird getanzt. 그러니까 홀에서 춤이 행해진다.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영어를 기준으로 인도 유럽어의 세계를 보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영어의 수동태라는 것도 수동태 대체 표현이고 그 대체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라틴어에 있던 수동태를 보는 거고 라틴어도 사실은 형태상으로는 없었지만 중동태적인 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등등등등을 해서 독일어에는 또 독일어 나름의 이 werden 결국은 뭐뭐가 된다라는 보조동사를 수동태형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문장 구조도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제가 그 할머니에 의해 죽음 당해졌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를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일본어도.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죠. 또 같은 개념입니다. 읽어보죠. Man arbeitet hier fleißig. Man arbeitet hier fleißig.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근면하게 일을 한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Es wird hier fleißig gearbeitet. Es wird hier fleißig 그러니까 gearbeitet. 그 여기에서 근면하게 누구에 의해 von einem이 생략된 거였죠. 혹자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걸 또 s를 빼려면 다른 부사를 앞으로 빼면 되겠죠. 읽어볼까? Hier wird fleißig gearbeitet. Hier Hier wird wird fleißig gearbeitet. 그리고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차이를 어차피 아무리 한국어로 쓰려고 해도 차이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능동태, 수동태, 준동태 이런 건요.
한국어 애초에 태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니까 그걸 한국어로 어떻게든 번역으로 성공하겠어. 요거는 나중 문제고 우선은 어떤 실제 이루어지는 동작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태가 바뀐다고 실제 행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듯이 보고 이거를 얘는 지금 이러한 이유에서 이 문맥에서 능동태, 수동태를 쓰는 것도 수동태는 항상 수동을 강조하기 위해다 이런 말도 틀리죠. 앞뒤 문장이 뭐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일부러 이때 얘는 수동태를 쓰면서 요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고 싶었구나. 요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S로 채워진 자동사를 갖고 쓰는 수동문이 동작 수동태에선 가능하다라는 게 독일어의 독특한 거였고요. 그 다음 시제 수동태 동작 수동문이 아니고 동작 수동태의 시제도 저희 한번 다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는데 이미 저희가 배웠죠. 그 비교해 보면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현재부터 해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죠. Man reserviert ein Hotelzimmer. ein Zimmer로 합시다. Man reserviert ein Zimmer. 라고 하면 혹자가 사람들이 방을 하나 예약한다. 요거에 봐보세요. 동작 수동태가 뭐가 됐냐면 얘는 지금 현재 비완료 시제죠. 사람이 지금 방을 하나 예약하고 있다. 요거에 현재 비완료 시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선 현재라고 쓴 거겠죠. 맨 위에. 그러면은 에, 얘를 좀 이해하기 쉽게 였다가 이걸 써줄까요? 현재 비완료. 가 일반적으로 현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요 놈의 동작 수동태가 뭐가 되냐면은 바로 ein Zimmer wird reservier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이해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현재 비완료고 만약에 요거를 본 김에 저희 상태 수동태로도 시제 같이 하나 써볼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또 바로 ein Zimmer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놓아서 쓰죠. 요거 혹은 이스트로 쓰면은 상태 수동태가 되겠죠. Ein Zimmer ist reserviert. 그럼 이스트랑 비어트랑 차이가 뭐냐? 둘 다 방이 하나 예약된다. 라는 뜻인데 그거를 여기에선 큰 차이가 안 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라이브 사진으로 줄 때 좀 더 그 동작이 포함되면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상태의 수동태로만 써도 다 똑같은 현재 시제인데 이걸 했다고 해서 헤세비어트를 물론 형용사로 인지를 하면 방이 하나 예약되었다로 해서 상태이지만 그렇게 결과 같은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애초에 현재 시제가 그 결과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시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요 하나의 문장만 갖고 어떤 거에 더 태를 바꾼다고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동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완료가 여기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완료를 보면은 원래 이게 능동태였으면은 man hat ein Zimmer reserviert가 됐을 테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요것을 그 수동태로 바꾸면은 ein Zimmer 그러니까 여기 man은 생략된 겁니다. ein Zimmer ist 왜냐면 사인 동사도 werden 동사도 완료 시제 쓸 때 보조 동사를 ist를 쓰니까요. ist reserviert worden 혹은 gewesen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Ein Zimmer ist worden, ist reserviert worden 하면 동작 수동태의 현재 완료. 혹은 ist reserviert gewesen 하면 상태 수동태의 현재 완료입니다. 왜 둘 다 ist가 쓰냐라고 하면 당연하게 이 두 보조 동사가 다 완료 시제를 쓸 때 애초에 그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인 동사를 보조 동사로 써서 이때 앞에 있는 ist는 수동태를 위한 보조동사가 아니고 바로 이 둘의 완료 시제를 위한 보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완료가 되고요. 과거 비완료도 보면요. 바로 어떻게 될까요? man reservierte ein Zimmer. 이렇게 쓰면은 사람 누군가가
그 방을 하나 예약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을 또 수동태 혹은 동작 수동태, 상태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되죠? 바로 이렇게 Ein Zimmer wurde reserviert. 혹은 wurde를 대신해서 또 써주고 싶으면 war reserviert 하면은 이게 동작 수동태의 과거 비완료 혹은 상태 수동태의 과거 비완료인데 이렇게 일치가 되겠고요. 그럼 과거 완료를 같이 이제 본 김에 같이 쓰면요. 바로 이 reservier을 또 과거 시제로 쓰려면 man hatte ein Zimmer reserviert. 헤드 PP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상태 수동태, 동작 수동태로 쓰면 ein Zimmer 이때는 war reserviert worden 혹은 gewesen 이렇게 쓰면은 바로 각각의 그 과거 완료 시제들로 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일단 시제 지금 본 것 중에 좀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실제 변화는 저희가 능동태일 때도 여러 번 봤지만 그냥 레고 같은 거예요. 이 보조동사의 관계를 좀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미래도 쓸 수 있겠죠. 미래도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면 미래 완료로 사람이 방을 예약할 것이다 라고 하면 미래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게 보조동사를 werden 동사를 현재로 쓰면 되죠. 그래서 man wird ein Zimmer reservieren 몇 가지 보면은 혹자가 방을 하나 예약할 것이다가 되겠죠. 그럼 방이 하나 예약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ein Zimmer wird wird 다음에 reserviert werden 혹은 sein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보면은 ein Zimmer wird reserviert werden 하면 방이 하나 예약될 것이다인데 앞에 있는 wirt는 미래 시제를 위한 보조동사고요. 뒤에 있는 reserviert werden 뒤로 빠진 werden이 바로 그 동작 수동태를 위한 보조동사 혹은 reserviert sein 하면 상태 수동태를 위한 보조동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을 이렇게 분석을 안 하고 대강 쓰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그럼 이건 미래 비완료죠. 제가 잘못했네요. 미래 비완료고 미래 완료. 미래 어떤 기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완료가 됐을 것이다라고 하면 미래 완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부터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미래 완료 어떻게 썼었죠? 미래는 기본적으로 앞에는 안 바뀐다고 했었죠. 이 보조 동사 man wird ein Zimmer reserviert haben. 이렇게 쓰면은 사람은 어떤 그 시점에는 이미 예약하기를 완료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man wird ein Zimmer reserviert haben이 온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것을 그 시점에는 한 방이 예약이 완료되었을 것이다.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 이제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ein Zimmer wird reserviert worden 혹은 gewesen sein 여기까지 좀 이제 문장이 잠깐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ein Zimmer wird reserviert worden sein 이라고 하면 앞에 wirt는 미래를 위한 보조동사고 그러니까 이 그 뒤에 왜냐면 미래를 쓰려면은 werden 다음에 부정법 써야 된댔잖아요. 지금 그 부정법의 공간에 reserviert worden sein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약되어졌음일 것이다고 reserviert werden을 쓰면은 예약되어짐일 것이다가 되는 거죠. 예약되어짐일 것이다인지 예약되어졌음일 것인다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시제가 쓰는데 잠깐 좀 더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줄도 한번 맞춰서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지금 수동태들의 그 능동태와 동작 수동태와 상태 수동태의 모든 시제 변화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문의 시제
요것들 변화형 잘 써보고 이해 안 되는 거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 더 거지 같은 게 들어가려면 뭘 넣어주면 더 거지 같을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 또 보조동사로 자주 쓰는 화법 보조동사 여기에 끼면 어떻게 될까? 그거가 다음 시간에 한번 체크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화법 보조동사부터 나가고 나머지 볼 텐데 여기 연습 문제에서 제가 체크를 직접 해드리죠. 1번이랑 지금 다 봤으니까요. 2번이랑 3번만이 화법 보조동사에서 안 봤으니까 그걸 내버려 두고 1번, 2번, 4번을 한번 풀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보고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충실하게 잘 나갔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이 수동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요걸 일단 녹음을 꺼야겠네요. 네, 녹음 끄도록 하고